그럴 정도로 제가 경험이 없이 미숙한 총리가 아닙니다. 모든 국정의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공백이나 추호의 흔들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제청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앞서 보신 전직 국무총리들이 재임 기간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총리공관입니다. 지금 이 총리공관엔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총리가 칩거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새로운 주인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라는 총리. 하지만 이 정부 들어 벌써 후보자 3명이 낙마하고 총리 2명이 사퇴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총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역대 총리들의 영욕의 역사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총리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지만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 언론 외압 행사를 시사하는 녹취록 파문이 터졌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수기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찬성 148, 반대 128표로 통과한 이 총리는 첫 담화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사정 전국은 중대 변화를 맞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과 돈액수가 적혀있는 메모에 이어서 선거 사무소 거기 가서 내가 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 총리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취임 63일 만인 지난 20일 총리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모르는 사람은 잘 쓰지 못하는 본인이 만나서 검증했던 사람들 이런 분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실제로 인사위원회 그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선출되지 않은 가장 높은 자리라는 총리. 대한민국의 총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범석 초대 총리부터 43대 이완구 총리까지 역대 총리는 모두 39명입니다. 장면, 백두진, 김종필, 호건 총리는 2번씩 총리를 지냈습니다. 최장수는 3공화국 시절 정일권 총리로 6년 7개월을 재임했습니다. 최단명은 2공화국의 허정 총리로 겨우 65일을 채웠는데 이완구 총리가 6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해 사실상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총리의 평균 임기는 1년 5개월.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는 더 짧아져서 겨우 1년 1개월에 불과합니다. 총리가 단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말이죠.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긴 하지만 무슨 정치적인 사건이나 사태가 있을 때에 총리가 대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여태까지 온 것이고요. 전두환 정부 시절 유창순 총리는 이철희 장영자 씨 어음 사기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노재봉 총리는 경찰의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에 책임을 지고 120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홍원 총리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총리는 정권과 대통령을 대신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대학교를 방문했던 정원식 총리가 대학생들로부터 계란과 밀가루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경제통일 책임질 수 있어요. 좋지. 드물지만 실세 총리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후보와 연합하면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김종필 총리는 공동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사상 최강 총리였습니다. 정권 창출에 동반자 대우를 받으며 김종필 총리는 일부 장관들을 직접 선발했습니다. 공동정권의 도덕적 기반은 신의이며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존재할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전 총리도 대통령의 신임 속에서 강한 총리가 됐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총리의 답변을 계속 듣는 국민이 얼마나 한심한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갈을 시키고 분열시키는 그 전술에 제가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제가 경험이 없이 미숙한 총리가 아닙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 대통령 다음가는 자리입니다. 평상시에는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진 총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시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당시 최규하 총리는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국정의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공백이나 추호의 흔들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중심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에서 총리의 입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 했다간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전진하는 길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제청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이회창 총리는 소신을 강조하다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 넉 달여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때론 한마디 말실수가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마르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전쟁과 관련 포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만족스러울 전쟁 포로가 아닙니다. 731 부대는 뭐죠? 항일 독립군인가요? 히로히토 2000년에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발표로 끝나던 총리 지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엔 총리 지명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 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길에 나앉게 생겼기 때문에 그때 어딘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모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절반인 3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책임 총리제를 내세웠지만
그에 걸맞은 총리 적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책임 총리제는 제1차적으로는 일정한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총리의 독자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정치 행위와 방식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명박 정부 시절 2년 5개월을 재임해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최장수 기록을 세운 김황식 전 총리. 발탁 당시 김태호 총리 지명자의 낙마 이후 여론 무마용 대타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각종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전 총리를 만나 총리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또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확고한 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또 법제화될 필요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모든 그 부문의 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것인데 대통령 혼자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총리를 지금 교체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분업화할 수 있는 총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부족한 청년들, 또 그쪽 보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그리고 능력을 함께 보충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제 총리의 정치적인 그러한 위치는 빛날 겁니다.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를 가미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총리.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혹은 내각 책임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